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핸디소프트에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우리 핸디소프트에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아실만한 내용이지만, 우리 핸디소프트가 이 챗 GPT 이 테마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챗 GPT가 요번에 가장 최신 모델이 4.5가 공개가 되었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챗 GPT 테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. 일단은 우리 핸디소프트 20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24년도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.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치사한 짓 하지 않습니다. 정말 여러분께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요.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좋고요. 힘이 나는 댓글도 너무나 좋습니다.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24년도 1분기 실적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볼게요. 요 위에 있는 게 24년도 1분기 실적이고요.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. 자,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4억 원 정도 기록을 해 줬어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2억 5천만원 정도, 그러니까 약 3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.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억 7천 정도 적자가 나면서 거의 한 8억에 가까운 금액이 적자가 났어요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핸디소프트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, 그러니까 이 4분기 때가 가장 좀 강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, 1분기가 좀 가장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. 요게 이 산업적인 특성, 즉 이 산업군마다 사이클이 달라서 그래요. 그래서 우리 핸디소프트의 분기 실적을 보고 근거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분기 때보다 4분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직전 분기였던 23년도 4분기와 오늘 요번에 실적을 비교를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23년도 1분기 실적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매출액은 44억으로 비슷했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23년도 1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적 좋지 못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핸디소프트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기 위해선 이 실적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하긴 좀 힘들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부분을 보시면요, 이 용역 매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죠. 자, 여기서 핸디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용역 유지 보수, 클라우드 개발 및 운영 관리 측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핸디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는 77.4% 매출 비중 차지했고요. 클라우드 개발 쪽, 이쪽에선 약 22% 정도 매출 비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, 제가 아까 영상 오프닝 때 챗 GPT 이걸 언급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자체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구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프라와 전자결제 그리고 문서함 조직도 등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 전자결제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요것이다,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란 기업에 투자를 했죠. 자, 그리고 그 오픈 AI란 기업에서 만든 게 바로 챗 GPT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챗 GPT 테마에 우리 핸디소프트가 엮여 있는 것이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, 어찌되었건 이렇게 발생한 매출들도 여러분들 수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, 내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. 우선은 우리 핸디 그룹웨어가 요쪽 소프트웨어에서는 요번에 수출이 한 400만원 밖에 발생하지 못했어요. 이 옆에 보이시는 이 15기가 23년도 연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22년도 연간이다,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, 이게 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정말 대강 이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어느 정도 우리가
유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, 사실 우리 핸디소프트엔 이런 게 좀 별반 큰 의미는 없는 게 뭐냐면,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이 각각의 사이클이 다 달랐어요.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에 곱하기 4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건 조금 근거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, 일단은 그냥 좀 절대적인 지표들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내수 쪽 매출 비중이 뭐 23년, 22년도와 마찬가지 흐름대로 이렇게 좀 매출이 발생이 되었고, 클라우드 측에서는 이 수출 쪽 비중이 조금 더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제가 우리 핸디소프트라는 기업에서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, 아까 우리가 요 위쪽에서 요 1분기 매출 곱하기 4를 했을 때 얼추 이 1년 동안의 매출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. 자, 근데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사이클 중에서 이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근데 이 클라우드 측 이쪽 보시면요, 이 합계에다가 곱하기 4를 해버리면요, 23년도 연간 실적과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못한 이 1분기 때, 이 1분기 실적으로 곱하기 4를 냈을 때 연간 실적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22년도와 23년도 이렇게 오면서 이 클라우드 개발 및 운영 관리 측에서 이 매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디소프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쪽 사업 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. 즉, 우리 핸디소프트의 추가적인 이 실적 개선세를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선 이쪽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, 제가 영상 오프닝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게 우리 핸디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자산이에요. 자산. 이 자산이 그냥 자산은 아니고요, 금융 쪽 자산이다,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23년도와 24년 1분기를 딱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, 결국에 이 합계치는 뭐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한데 너무나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,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2배가 넘는 수치가 지금 현재 1분기 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. 자,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핸디소프트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,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쪽 관점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는 거죠. 이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알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, 앞으로 우리 핸디소프트의 공시를 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봐야겠지만, 요 지금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어떻게 이 실적의 긍정적인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? 뭐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기존 잘 하고 있던 사업에 플러스로 해서 뭐 이 캐파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.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 핸디소프트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, 즉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. 그렇지만 여러분들, 이 현금을 계속해서 그냥 쌓아만 두고 있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.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,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. 요 돈 잘 못 쓰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주가의 흐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너무 과거 차트까지는 분석하지 않을게요. 지금 현재 우리 핸디소프트의 주가의 추세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 부분이 있겠지만, 그래도 우상향 추세는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뭐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챗 GPT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자체가 AI 산업이죠. 자, 그래서 이 AI와 뭐 또 데이터 센터, 뭐 어떠한 이런 인프라들,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, 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벌어지면서 부각이 되었고, 어찌되었건 이 챗 GPT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우리 핸디소프트에 엮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,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딱 몇 번의 수급 말고는 눈에 띄는 수급은 아직 일단은 없습니다. 그냥 이러한 기조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.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굉장히 또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챗 GPT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, 즉 이 물리적인 저장 공간에 힘을 쏟고 있을 때,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되면, 하드웨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. 자, 그런
이러한 어떠한 이 순환매장을 좀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. 그렇지만 뭐 하나 뭐 명확한 건 없습니다.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지금 이제 주가 레벨에서 만약에 실적이 24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. 근데 2분기 실적이 됐든 3분기 실적이 됐든 4분기 실적 뭐가 됐든 간에 이 실적 관련된 개선세가 이뤄만 진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와줄 여력이 아직은 살아있다.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 있죠. 가장 최근에 이렇게 지지를 받던 61선 이탈을 했어요.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그래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단기적인 지지 구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좀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이죠. 여기 해가지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, 요게 이제 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